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얼마 만입니까? 네, 진짜 3개월 만에 되는 거. 네, 놀랍습니다. 네, 오늘 세인트루이스 VC 스타디움에서 김광현 선수의 그 시즌 3번째 선발 등판 경기였죠.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이제 원정이 아닌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상대를 했는데요. 오늘 5이닝 동안에 7피안타 무사사구 4탈삼진 1실점 의료 호투를 했지만 불펜 투수들의 방화로 노 디시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연장에서 그래도 승리를 거둬서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는 뭐 도움이 되는 그런 경기였겠죠. 그렇죠. 뭐 김광현 선수 본인 스스로의 승을 챙기지 못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그래도 내가 팀에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저는 또 뭐 긍정적으로 보였던 게 지난번 경기도 마찬가지고 2경기 연속 무사사구. 이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물론 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지난번보다 컨트롤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던진 이닝에 비하면 투구수가 84개, 5회까지 던졌으니까 살짝 좀 많은 수치긴 했었죠. 근데 뭐 어쨌든 오늘 경기는 휘어지긴 했으나 부러지진 않았다. 좋은 표현. 흔한 표현입니다. 아니 그래도요. 사실 우리 오늘 경기가 새벽 2시 15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랑 송지효 씨는 새벽 2시 15분부터 이제 뭐 스탠바이해서 계속 경기를 보고 저는 또 경기 끝나고 김광현 선수 이제 화상 인터뷰 할 때도 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바로 또 운전을 해서 진짜 이 강남에 막히는 길을 뚫고 여기 8시예요. 현지 시간이 오전 8시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대단하지 않나요? 약간 좀 이렇게 맛이 같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도 저는 뭐 성재 씨를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때문에 화면이 아니라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기셨거든요. 또 왜 이러세요? 아니 잠깐라고 일부러 자극을 주시는군요. 하여튼 그렇게 오늘 경기를 봤는데 경기를 보고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원래 라이브로 하려고 했다가 아직은 저희가 시스템이 구축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뭐 곧 만약에 다음 기회가 된다면 라이브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보면서 사실 5회에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좀 약간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투수 타석에 김광현 선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맥 카펜터 선수를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승부수가 되려면 저기서 홈런을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3점 홈런을 터뜨리다니 대박이었습니다. 저는 실트 감독이 뭐 이제 주자가 1루에 있었고 그 시점까지 필라델피아 에이스 선수죠. 이 에런 놀라 선수가 워낙 호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실 이랬어요. 대타 쓰는 건 좋은데 왜 맥카펜터지? 아시잖아요. 워낙 안 좋았던 선수였는데. 작년에도 부진했는데 올해도 그 시점 타석에 들어서는 시점의 타율이 1할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1할이 안 되는 선수였었고 홈런을 쳤는데도 타율이 9푼 5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이 선수일까 했는데 역시 베테랑은 베테랑이구나. 가운데 복판에 들어온 커브를 정말 풀스윙으로 받아치면서 물론 넉넉히 살짝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 순간은 정말 실트 감독이 이래서 감독하겠구나 이런 희열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에렌 놀라 선수 얘기했지만 에렌 놀라 선수가 이번 경기 전까지 2승 1패로 순항 중이었고 평균 자책점이 2.84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런 놀라 선수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입니다. 필라델피아 개막전 선발을 맡았던 선수예요. 그렇죠. 그리고 2008년부터 2년 연속 200탈삼진. 2018년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뭐 오늘 경기 보니까 뭐 94마일까지 151km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즘 그 정도 공 가지고 메이저에서 빠르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커브가 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 사이드를 다 정말 맨 모서리 낮은 쪽에 걸치게 던지고 마치 유현진 선수를 보는 듯한 그리고 간간히 체인지업 그러니까 구종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커브란 확실한 구종의 위력을 보여줬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 상대 투수가 전혀 의식 안 된다고 투수 보통 그러잖아요. 저 신경 안 써요. 저는 타자 상대입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놀라서 상대했는데 김광현 선수가 2실점을 했습니다만 전 상당히 허투루한 걸로 그렇게 보이고 싶습니다. 뭐 세인트루이스 타선이 초반에 터지지 않아서 불안불안했습니다. 워낙 뭐 에런 놀라 선수가 호투를 펼치고 있었고 사실 승부하기도 되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공에 쉽게 타격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김광현 선수가 마운드에서 잘 버텨준 덕분에 네. 결과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단 좀 경기를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일단 전 1회에서 네. 이건 김광현 선수가 물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 선수가 이게 배짱인가 아니면 고집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요? 다른 게 아니라 1회에 안타 2방을 맞았었죠. 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2번 타자 알렉봄 선수, 근데 그 전에 타자 맥커친 선수에게도 안쪽 공을 집요하게 던졌어요. 네. 근데 이제 유격수 땅볼을 유도해냈고 알렉봄 선수에게 결국 안쪽 빠른 볼에 안타를 허용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3번 타자죠. 호스킨스 선수. 지금 뭐 내셔널리그 홈런 공동 1위에 올라 있는 선수잖아요. 네. 이 선수에게는 바깥쪽 공으로 좀 살짝 빠져나와요. 그래서 잡아냅니다. 그런데 리얼무터 선수에게 또 안쪽으로 또 들어가요. 안쪽으로 계속 던지다가 결국 빠른 볼을 또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자 2명이 모이니까 1회에서 가장 빛나는 공은 오드벨 에레라 선수. 이 선수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타격감이 올라오지 못한 상태거든요. 네. 이 선수에게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커브를 떨어뜨리면서 네네. 일단 삼진을 잡고 일단 뮤기를 모면을 하게 되죠. 좌타자에게는 거의 90% 가까이 바깥쪽 승부를 했어요. 네. 낮은 쪽 빠른 볼, 낮은 쪽 슬라이더 그게 상당히 주요했었고요. 이제 문제 5회로 한번 점프를 한번 했다가 다시 5회로요? 돌아올게요. 네네. 5회를 보여드린 이유는 5회 투구 내용이 제일 좋았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3점 범퇴가 나왔을 텐데 이때는 똑같이 안쪽 공을 세 타자에게 다 구사를 해요. 네. 맥커친 선수, 봄 선수, 호스킨스까지 다 어떻게 보면 상위 타선의 선수들이잖아요. 네. 이 선수들이 던지는데 1위하고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안쪽 공인데 다 낮게 들어가요. 네. 네. 몸쪽으로 낮게 빠른 볼, 그리고 낮게 더 낮게 슬라이더 이렇게 던지니까 치지를 못한다는 거죠. 네. 결론은 김광현 선수는 우타자 상대로 몸쪽 낮은 슬라이더를 던져야 되는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쪽 공을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안 던질 수가 없는데 그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오늘 1회하고 5회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3회에는 네. 리얼무토 선수한테 2루타를 허용을 했습니다. 네. 이 2루타를 허용했던 공이 체인지업이었어요. 그래서 체인지업이 높게 들어갔죠.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화상 인터뷰할 때도 그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리얼무토 선수가 제 공을 잘 치는 것 같고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잘 쳤는데 좋은 공을 던졌다고 생각을 했고 잘 쳐서 뭐 거기에서 맞을 거라는 상상을 뭐 누가 했겠습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잘 쳤고 타자가 잘 친 거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반만 동의하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그 코스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네네. 나쁜 건 아니었는데 과연 그 높은 쪽으로 바깥쪽 높게 들어온 공을 리얼무토 선수가 힘 크게 들이지 않고 밀어쳐서 우중간을 네. 꿰뚫는 2루타. 오늘 이제 유일한 시점을 안겨줬잖아요. 근데 사실 그 공이 제가 포수다. 그리고 타자가 오른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러면 이쪽으로 공이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그 코스를 체인지업을 본인이 의도해서 던졌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인지업이 높게 들어가면은 잘 떨어지질 않죠. 아무래도 네네. 납북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저희 이제 유현진 선수가 워낙 체인지업을 잘 던지니까 그렇죠. 유현진 선수가 체인지업을 넣을 때 바깥쪽으로 스트라이크 좀 걸쳐 들어오는 것처럼 다 떨어뜨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공은 그런 게 별로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붙이자면은 리얼무토 선수가 필라델피아 타자들 중에서 가장 백 컨트롤이 좋은 선수입니다. 네. 오늘 뭐 어제 공마에서 못 나왔지만 하퍼 같은 선수도 있지만은 정교함에 있어서는 사실 리얼무토 선수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잘 쳤다는 건 제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김광현 선수의 공이 과연 원했던 걸로 던졌을까는 저는 사실 의문점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오늘 김광현 선수 인터뷰를 들으면서 또 느낀 거는 김광현 선수도 많이 진화를 하고 있구나. 김광현 선수는 지난번 필리스전을 통해서 이 타자가 어떤 공이 강했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분석을 철저히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는 오늘 김광현 선수가 상당히 자기 표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편하고 내가 자신감을 찾았다는 그런 말로 수도 있는데 네. 그쪽에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따온 애니메이티드란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아실 때는 크게 소리도 지르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이 안 갔을 때는 이루타 허용할 때도 네, 막 소리도 내고 막 네. 눈짓도 보이고 그게 전 자신감의 사실 발로로 보였어요. 그만큼 편안함을 느끼고 근데 그 자신감의 발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 이건 퀴즈도 아닌데 지난해 물론 짧은 시즌이었습니다만은 60경기를 치른 시즌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해 그러니까 오늘 경기 김광현 선수 등판하기 전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까지 홈구장에서 가장 평균 자책점이 낮은 투수가 누군지 아세요? 선발 투수 가운데서. 홈구장에서 홈구장에서. 어웨이는 뺍니다. 김광현 선수인가요? 김광현 선수.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나오기 전까지 네. 김광현 선수가 홈 경기 성적이 1.14예요. 아, 대단하다. 그러니까 네. 홈에서 그만큼 본인이 편안함을 느낀다는 얘기를 볼 수 있잖아요. 오늘도 5이닝 2실점 역시 홈에 강한 또 필리스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오늘 뭐 지난 경기에 있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게 홈에서 할 때는 아마 김광현 선수 많은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김광현 선수 인터뷰를 들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마음이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흐뭇해지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경기가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안타깝긴 하지만 김광현 선수 인터뷰가 어느 선수보다 엄청 솔직해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큰 이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의 얘기를 참 잘 풀어내요. 예, 김광현 선수의 답변들이 아마 미국 기자들도 굉장히 좋아할 정도로 되게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사실 타석에서는 별로 안 좋았잖아요. 번트아웃을 당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김광현 선수가 번트를 못했다기보다는 놀랄 커버가 그 정도 좋은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 제가 했는데 사실 이제 번트로 해서 결국은 물러났는데 혹시 마지막에는 좀 치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번트 사인이 계속 이제 3번트까지 3번 연속, 4번 연속 나왔기 때문에 번트를 대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도 뭐 타석에 들어가서 저번 경기도 그랬지만 뭐 첫 경기, 두 번째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또 배워가는 것 같아요. 번트를 연습을 할 때 내야수가 앞에 없고 그냥 머신이나 아니면은 던져주는 걸로 번트를 댔는데 이제 투수가 던지고 거기까지 괜찮은데 이제 3루수나 1루수가 앞으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제가 주눅이 들더라고요. 이게 병살이 되면 어떡하지? 좀 잡아갖고 2루에 아웃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조금 이제 들어서 번트를 쉽게 성공 못했는데 다음번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좀 제가 할 수 있는 내에서 투수 앞에 되든 뭐 1루수에 되든 3루수에 되든 좀 그런 거 좀 신경 안 쓰고 또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 솔직한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마지막 그 세 번째 그리고 이제 그게 파울이 되면서 3번트 아웃이 됐었는데 그때도 몸쪽으로 들어오는 커브였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니 3루 쪽으로 정교하게 되려고 사실 3번트라는 그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좀 꺾어치려는 그런 의도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놀란 선수 그러니까 그 타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볼이 가장 본태기 어렵냐 그러면은 몸쪽 빠른 볼, 그러니까 빠른 볼까지 투수를 붙이고 들어올 때 그렇죠. 겁이 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각이 큰 커브인데 이 각이 큰 커브를 놀라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 경기에서 송재유 의원께서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은 어디일까요? 많이 던지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저는 커브를 칭찬하고 싶었어요. 커브도 전 이게 김광현 선수가 의도를 한 바라면은 앞으로 이건 또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느낀 게 커브의 구속을 좀 조정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거기까지 갔나요? 그러니까 가장 느린 구속이 70마일에 나왔었고 그리고 좀 더 빠르게도 던지고 했었거든요. 그 각을 좀 떨어뜨리면서 했었는데 물론 이 커브 하나 던진 게 맥커친 선수에게 안타를 하나 맞은 공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커브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김광현 선수는 상대 타자들도 슬라이더, 빠른 볼을 많이 생각을 하고 들어오게 돼 있죠. 그런데 그래서 커브가 들어갈 때 대부분 타자들이 좀 뭐랄까요. 본인이 기다리던 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대해 대처를 못하는 모습, 그냥 카운트를 하나 주는 모습 이런 거 보였기 때문에 커브는 좀 오늘 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스트라이크 비율이 적었어요. 그렇죠, 볼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게 그 체인지업 던지기 전구가 몸쪽이 스트라이크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볼 판정이 나오면서 조금 체인지업을 그 다음 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2구째 체인지업을 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좀 볼을 던져야 되는 타이밍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초구에 볼이 들어가면서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던졌는데 김광현 선수도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죠. 초구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거. 그러니까 물론 오늘 초구 스트라이크도 나온 것도 있었지만 또 볼로 형성이 높게 들어가면서 볼로 형성되는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랑 그다음에 볼이 많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현 선수 많이 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본인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난 경기보다는 컨트롤이 좀 안 됐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매 경기 컨트롤이 다 자기 원한 대로 그럼요. 뭐 들어갈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뭐 쉬어지기만 하고 부러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은 1실점으로 버텨냈잖아요. 네네. 저는 그것이 이제 김광현 선수의 관록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경기 운영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도망가는 모습 보이지도 않았었고 네. 예, 당당하게 승부한 모습도 상당히 좋았었고 지난번 경기에서 김광현 선수가 본인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최다 기록을 하나 또 세웠어요. 오늘은 최다 피안타예요. 7피안타. 네. 근데 5이닝 동안 7피안타니까 적은 안타 수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7피안타가 본인 최다야? 그동안 참 안 맞았었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도 네. 들었고 그 7개 안타 중에서 장타는 리얼무토 선수의 이루타 단 하나였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실점을 한 점으로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김광현 선수가 뭐 지난번에도 뭐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 김광현 선수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지만 시범 경기서부터 필라델피아 필리스 전까지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컸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에 사실 좀 기대가 됐어요. 네. 지난번 경기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혹시 또 이게 조금 흔들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진짜 팬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럴까봐 이제 걱정이 됐는데 또 낮 경기였고요. 그런데 김광현 선수가 정말 7피안타 뭐 본인 최고 기록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실점으로 막았다는 거는 정말 선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선방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또 하나 이제 운영 능력을 하나 보여준 부분은 4회 로만킨 선수를 픽오프로 또 잡아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선두타자 킹거리 선수에게 안타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로만킨 선수가 야수 선택으로 출루를 하게 되는데 로만킨 선수가 방망이 실력이 좀 못 따라가서 그렇지 스피드는 뭐 메이저리그 최정상급의 선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뛴다는 걸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고 또 거기서 보란 듯이 픽오프로 잡아서 2루에 뛰는 주자를 여유 있게 아웃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만약에 2루에 가 있었다. 왜? 그 시점 4회까지 매이닝 안타를 허용을 하고 있었고 또 공교롭게 로만킨을 잡은 다음에 메이턴 선수 오늘 유격수로 나왔잖아요. 이 메이턴 선수에게 또 안타를 맞게 되거든요. 그쵸.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선수 잡아내지 못한다. 로만킨 선수는 10점 받고 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점이 또 하나 나왔을 거예요. 나왔다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김광현 선수에게는 3회에 이어서 4회에서 또 실점하기 때문에 5회까지 맞추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그 픽오프를 하나 잡아낸 게 상당히 오늘 경기에 있어서는 중요한 또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자투수를 세워놓고서 도루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죠. 근데 이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발 빠른 선수들은 오히려 좌투수의 습성, 투구 폼을 앞에서 보면서 더 쉽게 뛸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근데 로만킨 선수가 아마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란 듯이 잡아냈으니까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다시 한번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약간 그랬던 거는 야디어 몰리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잖아요. 저도 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질문을 하십시오. 야디어 몰리나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앤드류 키즈너 선수가 포수로 들어갔는데 사실 투수들은 이런 질문을 제일 싫어할 것 같아요. 포수가 바뀌었는데 불안하냐 안 하냐 이런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키츠너 선수가 수비 능력 사실 괜찮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호흡에 있어서 크게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는데 몰리나 선수의 존재가 워낙 큰 선수잖아요. 저는 계속 플레이밍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만 이렇게 해주지. 몰리나 선수가 또 워낙 방망이도 그 당시에 잘 맞고 있었던 시점이니까 공수 모두에도 걱정을 했었어요. 이제 걱정을 했는데 키츠너 선수가 일단 뭐 오늘 타석에서 활약이 상당히 있었죠. 뭐 있었고 뭐 늘 몰리나 선수하고만 선발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런 데서 예방 주사를 미리 맞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또 결과론적으로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키츠너 선수하고의 그런 모습도 종종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세인트루이스 불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펜이 사실 최근에 페이스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근 9경기에서 2점대 평균 자책 보면서 했는데 문제는 아까 저도 이런 생각이 했거든요. 실트 감독이 대타 썼을 때 왜 맥카페트지? 사실 타이밍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상대 팀도 예측했을 거예요. 예측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뭐 놀라 선수의 그 당시에 호투하는 상황 감안하고 충분히 대타를 쓸 수 있는 상황은 맞긴 맞는데
왜 카펜터 했는데 네. 홈런 치는 거 보고 이야 이 사람 진짜 진짜 신이 뭘 점재줬나 생각했는데 앤드루 밀러가 올라온 순간 그 생각이 반감이 됐습니다. 아, 네. 물론 밀러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네. 밀러 선수는 뭐 메이저리그 좀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매년 평균 구속 떨어지고 있죠. 네.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빠른 평균 구속이 90마일 즉 145km가 잘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가 매년 본인의 주목이 슬라이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빠른 볼과 슬라이더 비중이 3대 7. 이 정도에 가까울 정도로 슬라이더를 던져요. 그렇다면은 상대 타율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고 네. 거기다가 밀러 선수가 그나마 컨트롤까지 안 되는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데 결국 오늘 그날이 온 거죠. 그날이 오늘이죠. 네, 그날이 오늘 되면서 아쉽게 네. 김광현 선수 승리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 네. 김광현 선수의 인터뷰 중에서 또 제가 제 귀를 이렇게 좀 자극했던 그 내용이 하나 있어요. 네.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이제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네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타자의 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이제는 이게 파악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난해 김광현 선수가 나온 경기 수 생각을 해보세요. 7경기밖에 안 네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포스트는 제외하고 네. 그리고 올 시즌 3경기. 그러니까 선발 투수로서는 사실 10경기째 나온 거고 전체 11경기밖에 안 나온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인데 그 얘기는 본인이 상대했던 팀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같은 지구 팀들의 위주로 갔었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타지구 팀들 또는 뭐 이제 인터리그 이렇게 아직 김광현 선수를 상대해 보지 못한 그런 타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물론 당연히 투수도 연구를 하고 타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실제로 영상을 보고 데이터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타자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상대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저는 아직까지도 그쪽 편식으로 하면 어퍼핸드 지금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김광현 선수가 아직 저는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하여튼 오늘 그 세인트루이스와 필라델피아 필스 경기는 일단 세인트루이스의 승리로 마무리됐고요. 김광현 선수는 물론 이제 승수는 챙기지 못했지만 그래도 네. 뭔가 더 자신감을 갖고 다음 경기에 등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이고요. 사실 송재 의원이 메이저리그 해설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많은 팬들이 송지윤 언제 해설하냐고 댓글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송지 의원을 보고 싶으시면 이영미, 송재우의 MLB 티키타카를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